발기를 휘날리는 멋진 사자. 강력한 힘을 가진 호랑이. 큰 날개로 하늘을 덮는 독수리. 우리는 이 동물을 왕이라 부릅니다. 사자, 호랑이, 독수리에게는 강한 힘과 영리함, 그리고 멋진 외모를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야생이 아닌 동물원에 있지만 살아있는 생생한 왕의 품격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잠을 많이 자야 피부도 고와지고 힘도 세지거든요. 누워서 인사드리는 점 이해해 주세요. 저희 동물원에는 두 마리의 사자가 살고 있고요. 암사자와 숫사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암사자는 2010년생 덕진이라는 친구고요. 숫사자는 2017년생 모카라는 친구입니다. 어머, 여보, 일어나요. 아니, 오늘 동물의 왕 촬영하는 날인데 너무 귀엽게 자면 어떡해요. 아, 참 말을 안 들어요. 아우,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 잠이나 더 자자. 사자는 고양이과 동물 중 맹수 중에서 유일하게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이에요. 다른 친구들은 단독 생활을 하는데 무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암컷, 수컷이 함께 다니면서 이제 사냥도 하고 같이 지내기도 하는 습성을 가졌습니다. 사자는 육식 동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동물원에서는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이런 식으로 먹이고 있고요. 간혹가다 특식으로 족발이나 아니면 소고기 등뼈 같은 걸 특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건데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오, 좋죠. 어서 보여주세요. 뭐 사냥을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야생성이 있어 뭐든 생으로 줘야 한다는데요. 아니, 그래도 사자인데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보통은 통째로 주는데 지금은 긍정강화 훈련이라고 해서 고기를 작게 조금씩 나눠주면서 이제 사육사한테 집중할 수 있게끔 하려고 고기를 작게 썰어주는 거예요. 맹수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하려면 마취를 필수로 해야 되는데 이 긍정강화 훈련을 통해서 보상을 주면서 이제 꼬리를 빼게 하고 꼬리에서 체열을 하고 해가지고 혈액 검사를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카 이리 와. 모카! 오, 벌써 훈련 시간이 되었군요. 아무리 왕이라도 이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에헴, 뭐 사실 재미있기도 하고요. 제 입맛에 맞는 간식을 주니 이게 무슨 훈련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꼬리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야 똑똑하니까 잘하고 있는 거 맞겠죠? 아유, 그럼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한쪽에서는 간식으로 사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다른 쪽에서는 꼬리를 빼서 만지는 훈련을 하는데요. 하지만 야생성에 있는 사자이기에 잠시의 긴장도 허락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다 이제 털 밀고 혈관 찾아서 주사기를 넣으면 체열을 합니다. 네,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물리거나 집게를 뺏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 단순하고 쉬워 보이지만 집게나 이 추루가 물리지 않도록 지금 주고 있는 거고요. 보통 이 친구들은 체열을 할 때 마취를 해가지고 체열을 하게 되는데 피를 한번 뽑자고 체열을 하게 되면 얘한테도 힘들고 사육사, 수의사분들도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깨어있는 상황에서 체열을 하기 때문에 서로 부담을 안 가지고 이 동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엎드려. 좋아. 좋아, 그렇지. 좋아. 이 정도 크기는 껌입니다. 역시 씹고 뜯어야 제맛이죠. 긍정 강화 훈련을 통해서 마취하지 않고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고 하니 동물과 사람에게 너무나 다행인 일입니다. 사실 마취는 동물에게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 이 훈련은 어느 정도 해야 익숙해지나요? 덕진이 같은 경우에는 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한 3, 4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카라는 친구는 한 1개월 정도 걸렸고요. 이게 개체에 따라 조금 성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훈련 기간에 차이가 나는 거군요. 어떤 친구들은 3일 안에 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6개월 이상 걸리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기적으로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암컷 같은 경우는 좀 예민해서 훈련이 더 오래 걸렸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먹이의 반응도 좋고 사람에 대한 적당함이 좀 적어가지고 훈련을 좀 수월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똑똑하고 성격도 좋으니 공부도 더 잘하는 거죠.
아니 왕이라고 해서 늘 그놈해야 합니까? 귀엽고 천진한 이런 모습 친구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왕이 진정한 왕이죠. 아휴, 참 민망하네요. 다음 왕으로 빨리 화면 좀 바꿔주세요. 부탁합니다. 이 무늬를 보니 어떤 동물인지 벌써 아셨죠? 다음 동물의 왕은 최상위 포식자, 산중의 왕 호랑이입니다. 저희 동물원에는 호랑이 총 3마리가 살고 있고요. 천둥번개라는 형제 호랑이, 그리고 춘향이라는 암컷 호랑이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말이죠. 건국 신화부터 동화, 올림픽 마스코트까지 여기저기 주인공으로 출연을 했지만 오늘은 제 줄무늬의 비밀을 베트라쇼에서 특별히 공개합니다. 어흥. 호랑이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멋있는 줄무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줄무늬는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의 지문과도 같아서 호랑이 개체마다 다 이제 무늬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동물들의 개체를 구별을 할 때 호랑이 무늬를 확인해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랑 비슷하게 고기를 먹고요. 호랑이도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이렇게 주식으로 먹고 있고요. 특식으로는 등뼈나 족발처럼 이제 뼈가 있는 그런 고기들을 먹고요. 지금 호랑이가 좀 안 보이는데 아마 밥을 먹으러 내실 안으로 들어가서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요. 평소처럼 좋아하는 신선한 닭을 뛰어올라 받아 먹어야 하는데 오늘은 먹지 않습니다. 역시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왕의 위험이 보이는데요. 사육사도 호랑이도 한순간 긴장으로 얼어붙은 분위기. 몹시 불편해 보이는데 무엇이 호랑이의 심기를 건드렸을까요? 아마 감독님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낯선 사람들이 오면은 이 친구들이 냄새로 사람을 파악하기 때문에 낯선 냄새가 나거나 하면은 예민하게 반응해서 밥을 먹지 않기도 합니다. 알았어, 숨들이지 마. 이 낯선 사람의 향기 화가 나네요. 내 허락도 없이 어흥 촬영하다니 어흥 화가 난다 화가 나. 사육사가 이번에는 호랑이가 가장 좋아하는 소고기를 넣어줍니다. 하지만 좀처럼 긴장을 풀지 않고 있는데요. 민첩함과 조심성으로 장소를 자주 이동했던 호랑이의 특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민하고 민첩한 대응 그리고 강한 힘의 카리스마가 바로 호랑이죠. 다음 소개할 왕은 나처럼 카리스마가 있나요? 주로 절벽 위나 높은 나무 위에 둥지를 틀고 긴 겨울을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넓고 긴 양날개를 일직선으로 펴 상승기류에 올라타는 멋진 비행. 하늘의 제왕 독수리를 소개합니다. 독수리는 두 종으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흔히 독수리라고 하면 떠오르는 미국의 국조인 흰머리 수리와 경찰청 마크인 참수리가 떠오를 텐데요. 이와 같은 수리들은 이글이라고 하는 직접 사냥을 해서 먹이를 먹는 수리류고요. 지금 전주동물원에 있는 독수리 같은 경우는요. 직접 먹이를 사냥하지 않고 썩은 동물의 사체나 남이 사냥해 놓은 먹이를 주로 뺏어 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벌초류라고 나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전체를 다 독수리라고 부르는데요. 머리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 다르답니다. 물론 이름만 다르지 하늘에서 왕은 왕이죠. 어머, 너무 무섭게 생겼다고요? no! 우리 안 무서워요. 많은 사람들이 대머리 독수리 혹은 독수리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수리류를 가리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보통 수리류 같은 경우는 앞에 특징을 따서 뒤에 무슨 수리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독수리 같은 경우는 머리가 대머리다 보니까 대머리 독자를 써서 독수리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머리가 하얗다고 해서 흰머리 수리라고 이름이 붙여졌고요. 흰꼬리 수리, 꼬리가 하얗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 특징들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이름을 외우는 것도 하나의 큰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수리 이름 아주 쉬운데요? 주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대머리 독수리는 죽은 동물을 먹이로 하기에 사람들에게 지저분하다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독수리는 생태계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하고 있을 뿐인데 말이죠. 지능도 새 중에서는 상위권에 속한다는 대머리 독수리. 이곳에서는 무엇을 주로 먹이나요? 지금 전주동물원에서는 신선한
생닭과 병아리 그리고 쥐를 급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밥을 급여할 시간인데요. 그럼 지금 바로 밥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식사 시간. 얼마나 기다리는 순간이었을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하죠? 여기 독수리가 있는 건 맞죠? 네, 여기 있어요. 잠시 급한 볼일이 생각났지 뭐예요? 둥지 청소도 해야 하고 친구들도 깨워야 하고 좀 더 조용해지면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독수리 같은 경우는 원래 죽은 동물의 사체를 뜯어먹거나 남이 사냥해 놓은 먹이를 이제 훔쳐먹는 동물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겁이 많아가지고 사육사가 들어와서 지금 도망을 친 상태입니다. 어머, 들었어요? 우리가 겁이 많아서 도망친 거래요. 정말 겁쟁인 줄 알겠어요. 당신이 좀 보여줘요. 그러지요. 으라차차 어때요? 아주 그죠? 무섭죠? 그리고 뭘 모르시나 본데요. 야생은 모름지기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요. 메헴. 사실 우리에게는 아주 기막히고 슬픈 사연이 있답니다. 이곳은 천연기념물 보존관이라고 하는데요.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동물을 구조했을 때 영구장애를 입었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유로 야생의 방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 개체들을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는데요. 그런 개체들을 천연기념물 보존관에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대부분 다 납친 친구들인데요. 저희가 비행할 수 있는 독수리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 독수리는 저희 전지동물원에서 천연기념물관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개체인데요. 그 개체가 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공을 향해 날개를 활짝 펴고 마음껏 날 수 있다는 것이 새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인데요. 새 중에서 가장 큰 맹금류, 독수리는 하늘의 왕좌를 언제나 지킬 것입니다. 밀림에서 마음껏 달리며 사냥을 하지는 못합니다. 산을 빠르게 오르내리며 포효하지는 못합니다. 도시의 하늘을 나는 일도 험난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동물의 왕은 영원합니다.